예,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소에 대한 거 기준이고요. 가능하면 정리된 것보다는 법에서 겹치는 거라든가 원문은 좀 실어드렸어요. 요즘 시험 문제 추세가 가로 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로 열기를 많이 넣는 이유는 그거죠. 문제 내기가 쉽다는 거 하고요. 행정소송을 가더라도요. 출제자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법에 있는 거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법에 없는 내용 내면은 괜히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귀찮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다 쓰자고 하니, 예, 관리사처럼 다 쓰라고 하면 다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로 열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 가능하면 넣어드렸고, 실제 제조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관리사 따고 두 번째 회사가 인천에 있는 위험물하고 소방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가 위험물, 소방, 산업안전 세 가지를 했는데, 예, 제가 서울로 와서 점검하면서 위험물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조소 등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인천에 있는 회사 다니면서 봤는데 실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교재가 그림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왜? 뭐 때문에? 뭐 확보해야 돼요? 보유공지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주변에 안전거리 확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폭발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다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 2m. 기본 다 2m예요.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로 끊는다고요? 6m 이하로. 6m를 초과할 수 없다니까 6m 미만이 되겠죠. 법에서는 6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6m 미만. 그 다음에 얘가 폭발하더라도 견뎌야 되니까 옆에는 다 내화 구조요. 여기도 내화 구조. 이 문은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가능하면 창을 설치하지 말아라. 다만 안에 뭐 차광이 아니고 채광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와야 안에가 밝게 비춰지니까 채광 설비를 해줘라. 아, 전혀 틀리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건물은 기본적으로 채광 설비를 하거나 또는 채광 설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설치하니까 망임 유리 설치하고 복잡하게 안 할 경우에는 안에다가 램프를 달아서 조명 설비를 할 수 있죠. 조명 설비를 하면 채광 설비가 면제인데 차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빛을 차단한다 해서 가연물 접촉주인 제16, 56, 66, 36는 차광 설비를 해요. 차광.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거는 법조항에 있는 거 그대로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채광 설비를 설치해야 될 곳에 조명 설비를 설치하면 채광 설비 설치 면제예요. 면제라면 설치 제외할 수 있다. 안에 유증기가 쌓이니까 유증기를 바깥으로 뽑아내야겠죠? 그러면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라 그랬고요. 자연배기. 다만 70도씨 미만은 배출설비요. (70도씨) 미만으로서 인하점이 낮은 것이 이러한 제조소 안에 체류하면 위험해지므로 어떻게 해라?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 기계식으로 배출해라. 그러면 환기 설비를 설치할 곳에 배출 설비를 설치하면 당연히 환기 설비는 설치를 면제하겠죠. 설치를 제외하겠죠. 그 다음에는 주로 탱크니까 액체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저장하니 바닥은 불침 재료로서
불침윤. 안에 있는 것이 흘러서 땅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 장마철 습할 때 습기에 의해서 습기가 올라와서 위험물과 반응하면 안 되니 불침윤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라. 그 이유는 적당한 경사를 준 이유는 점도 때문에 그래요. 위험물마다 점도가 틀리므로. 그 다음에 그 경사로가 있어야겠죠. 적당한 경사니까 경사로라고 얘기하고, 배수로가 있어야 되고, 그 배수로의 맨 마지막엔 GBU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GBU 설비 다음에 U 분리 장치를 넣습니다. 단 여기서 U 분리 장치는 100g에 녹는 위험물의 양이 1g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거, 액체를 저장할 때는 여기서 흘러나온 것과 비에 의해서 섞일 수 있으니까 액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유분리 장치라는 말을 써요. 기름과 물을 분리해야 되니까. 여기는 위험물이고 하나는 물이니까 두 개를 분리하려고 유분리 장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체일 때는, 고체 위험물과 물이 섞일 때는 유분리가 아니고 분리 장치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어떤 게 있어요? 유황을 저장할 때는, 유황은 물에 녹지 않잖아요. 비수용성이라. 그럼 걔네들은 유분리 장치가 아니라 그냥 분리 장치라고요. 그거 기본 개념 가시고, 조금 좀 원문을 실어놔서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이유는, 지하층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유증기가 발생하면 유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에 체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하층은 없어야 돼.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가연성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을 수 있다예요. 지하층은 원래 기본적으로 없어야 돼요. 제조소 건물은 기본적으로 전용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다만 지하층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아요. 흘러난 위험물이 유증기가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 유증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가연성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않냐다. 그 다음 벽기, 바보, 서개는 불연재료인데 요거 구별 갖지 마세요. 제가 하도 저도 강의하면서 헷갈리니까 분류를 했는데 단서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를 정리하려고 엑셀 갖다 띄워놓고 법조항 전부 다 뒤져가지고 넣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딱 끝나면 되는데 뒤에 단서 조건이 너무 많아서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건물은 벽기, 바보, 서개야. 그 불연재료. 다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건축, 외벽만 뭐라고요? 자동 폐쇄식의 갑자기 방화문의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내화 구조 부분만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불연재료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공부하기 나요. 기본적으로는 벽기, 바보, 서개. 다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것이 하나다 해서 여기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소방청장이 고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디귿자로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가 조금 더 멀잖아요. 여기가 뭐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지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1층에 있어서는 요 거리가 아까 처음 게 맞네요. 제가 이게 3m,
여기 5m. 1층에 있어서는 3m, 1층이 3m, 2층 이상의 층은 5m. 여기 연세로 있는 건 외벽에 대한 기준이고요. 3m, 5m.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는 1층은 3m 이상, 2층 이상은 5m 이상. 여기 상치 장소예요. 거꾸로 연수에 우려가 있는 벽이니까 3m 이내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로 보면. 이건 상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출입구 외에 계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하라. 출입구가 없어야 된대요. 출입구 외에 외부 계구부가 없는, 계구부는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계구부는 출입구를 포함한 채광, 환기 모든 것에 대한 설비 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계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해라. 다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방수 작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스팔트라고 얘기 나오면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루핑이고 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요거 내화 구조, 불연 재료, 벽기바보 설계 정도만 암기하시고. 3번 지붕은 법조항 나오시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일단 패스를 하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세요.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모든 법을 공부하실 때는 아예 자 가로가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아요.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로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된다.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 1이 어디였냐면 지하층. 아니야. 다음 강목의 하나.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지만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내화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가로를 보시죠. 그러면 지붕은 어떤 지붕이냐? 작업공정상 제조기계설비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 요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요해요. 말한다라는 얘기는 지붕에 대한 정의예요. 지붕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 시험장 가서 안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밑에 거를 보시죠. 예.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하겠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고 가벼운 불연재료인데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 자, 제2류 위험물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중 4석유류, 동식물류 또는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합 또는 부합으로 견고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것. 폭발하더라도 이거 개념 잡으실 건 가벼운 불연 재료를 넣는 이유는 폭발에 의해서 옆으로 피해 확산이 나가니까 얘를 차라리 옆을 어느 정도 막고 견디면서 위로 폭발을 시키자는데 건물 자체를 내화 구조로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래요. 그 얘기예요. 또는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래요. 이거 뭐예요? 소방법에 의하면 갑종 방화문에 대한 설비 기준이에요. 견딜 수 있으면 내화 구조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2류, 4류, 6류인데 2류, 4류, 6류인데요. 예, 단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단서 조건은 중요한 거예요. 2류 중에서 어떤 걸 제외한다?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그럼 인화성 고체는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가벼운 불연 재료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4류 위험물 중 4석유류 동식물류는 화재 위험이 없으니 내화 구조 넣어도 되고 제6류 위험물은 불연성이므로
내화 구조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뭘 쉽게 생각하냐면 건물이 있으면 가벼운 불연 재료로 지붕을 얹으라는데 여기를 내화 구조를 하라는 얘기야. 그 내화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겠을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5류를 저장한다. 제5류 위험물에 있는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한다. 또는 특수인화물을 저장한다. 특수인화물 저장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인화물 저장할 때 온도에 대한 기준 기억하세요. 보유 비무사의 암사동 외삼촌 아오 보내 장치가 있으면 B점. 예. 그럼 보내 장치라는 건 여기는 온도를 낮춰서 온도를 낮게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가벼운 불연 재료를 넣으면 이 열기가 다 위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아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표현 구조라면 괜찮다. 그래서 아래 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다 쓰라고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요거 위에 거는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여기 2류의 인화성 고체, 4류의 사동육. 사동육은 같이 갑니다 항상. 그 다음에 90분의 과합이나 부합. 과합은 양합을 얘기하고 부합은 음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압력이 대기압이 아닌 상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면 내화 구조가 가능하다 정도 보시고 4번 보시죠.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 을종을 설치해라. 갑종이나 을종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돼요. 다만 연소하려고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창, 출입구 등에는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망임 유리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리를 왜 이용하냐? 채광 설비 때문에 유리를 넣는 겁니다. 채광이에요. 차광이 아니고 채광. 그 다음 6번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이걸 불침윤 재료로서 적당한 경사를 두고요. 그 제일 낮은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합니다. 적당한 경사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이 있는 이 옥내 저장소는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문제 꼬아서 낼까봐 예. 옥내 저장소에 있는 것 중에 예외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저장창고에 벽기, 보, 서, 개는 불연 재료인데 벽기,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요. 보석가리는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인데 다만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에 저장창고 또는 2류, 4류 위험물 여기서 조건이 또 있어요. 70접시 미만인 4류 위험물 2류,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 반은 뭐로 한다?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요. 이거는 단서 조건이 되게 복잡한데 예. 가로치기 정도만 보셔서 그냥 가세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예, 만약에 여기 인하점 온도 나오는 거다. 그럼 온도 나오는 거는 세 가지예요. 38도, 21도, 그 다음에 70도 세 가지만 100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21도씨는 주입구 표지, 주입구 38도씨는 저장할 때 제4류 위험물의 인하점 기준을 할 때 뭐였냐? 두 개가 나오는데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70도씨는 배출 설비 100도씨는 고인하점 그 정도만 보시자고요. 38도는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워낙 단서 조건이 워낙 많아서 위험물이.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바닥을 하죠. 제조소 바닥은 예 건물의 안에 있으면은 얘기를 했어요. 안에 있으면 뭐래라
불침음 재료, 적당한 경사의 집유 설비까지예요. 빗물이 들어갈 일은 없어.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유불리 장치 설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5개에 있으면 유불리 장치를 설치하죠. 5개에 있으니까 5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는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 섞여서 들어오니까 유불리 장치를 넣죠. 자, 그래서 5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5개 설비라 그랬지 5개 저장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조소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옥내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조소가 5개에도 있고 옥내에도 있고 관계없어요. 그 제조소는. 5개의 액체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라. 바닥은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서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 불침은 재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턱이 있는 쪽으로 낮게 경사지게 하라. 적당한 경사를 얘기하죠.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하되 위험물에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의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 설비에 뭘 설치해라? 유불리 장치를 설치하라.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지금 한번 보시죠. 예. 그러면 유불리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불리 장치를 언제 설치하냐? 온도가 20도씨인 NTP 상태에서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1기압 2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20도라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예. 아, 여기 온도 조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20도예요. 20도씨에서 100g에 용해되는, 자꾸 요오드 값 때문에. 요오드 값은 용해라고 안 하고요. 부가되는 이란 말을 씁니다. 녹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가되는 거는. 부가되는 건 있는 거에다가 첨가가 되는 개념이고, 여기서 용해된다는 건 그 자체에서 녹아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내용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같이 쓰면 안 돼요.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이면 얘는 녹는 양이 적다는 얘기니까 얘는 비수용성이란 얘기죠. 결국은. 물에 안 녹으니까. 그래서 5개 취급소, 5개 설비에 보면 턱을 넣어라. 턱을 넣은 이유는 안에서 기름이 유출되더라도 막아줘라. 여기가 한쪽으로 흘러나가겠죠. 어디로 흘러나가는다? 집유 설비로 흘러나가야겠죠. 그러면 적당한 경사를 둬야 되고. 근데 여기가 비가 와요. 막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빗물에 의해서 이 집유 설비와 기름이 흘러나가는 거를 배수구로 기름이 흘러나가는 거 방지해야 되니까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해라. 그래서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우수관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우수관. 내려와서 물이 무거우니까 물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는 기름, 아래는 물. 여기 다 차면 물이 또 넘어갈 거고 여기서 또 다시 걸러서 이렇게 가죠. 이거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이름이 유분리 장치가 아니고 유수 분리 장치라 그랬죠. 가능하시면 유분리 장치를 쓰세요. 왜냐하면 채점관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유수 분리 장치라 그러면 틀린 건 줄 알아요. 그 채점관은 제 지인분들도 채점관이 있는데 관리사 채점관은 아니에요. 채점관이 있는데 채점관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은 책을 쓰시면 안 되고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깊게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채점관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틀 있고 그러면 배정 줍니다. 그러니까 채점관을 눈높이를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자, 다음 거 보시죠. 문제부터 보시죠.
요거 단서 조건 하나 또 빠뜨렸네. 옥내 탱크에는 주입구, 옥내 탱크 저장소에는 탱크니까 주입구가 있죠. 이 주입구에는 새어나온 기름 액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요건 설치하거나예요. 예,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주뷰 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해라. 혹시라도 몰라서. 자, 이제 관련도 문제 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요, 가로치기 나올까봐 해도 최대한 영끌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기능장을 한번 떨어져 봤는데, 예,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능장 시험 보고 떨어지는 분들은 다 58점 아니면 59점이에요. 주변에 기능장 한 번씩 떨어지는 사람들 몇 점 맞고 떨어졌냐 그러면 다들 58점 아니면 59점이야. 정말 한 문제 떨어지면 한 문제. 제가 58점 맞고 떨어졌는데 진짜 창피해서 얘기 안 하지만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관리사 시험 보고 나서 2년 있다가 유언물 기능장 실기를 봤거든요. 관리사 시험 보고 나서 질알탄을 외웠는 거를 그냥 잊어버렸어. 질소가 50%, 알곤이 40%, 질알탄, 이산화탄소가 10%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공부할 때는 52%, 40%, 8%로 공부할 때는 유출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기능장 시험을 봤는데 예, IG541하니까 50%, 40%, 10%겠지 하고 그거 썼단 말이야. 근데 시계 떨어졌어. 예, 떨어지고 나서 교재를 한번 보니까 52%, 40%, 8%였지. 아이, 이게 관리사 시험이었으면 아마 공부를 했을 거야. 근데 자만하다 보니까 안 본 거죠.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난 거야. 예,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보시죠. 51번부터. 제조소 구조에 대한 다음에 물으면 답하시오. 불연제를 하여야 할 구조 5개. 벽기, 바보, 서계. 벽기, 바보, 석가래. 서계. 벽기, 바보, 서계를 암기하시고, 제조소에는 지붕의 재료는 무엇으로 하여야 되는가? 예, 뭐 가벼운 불연재료. 얼마나 가벼워야 되냐?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가벼운 불연재료라도 틀린 답 아니고요. 연쇄 우려가 있는 외벽의 구조는 내화구조. 내화구조.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이라고는 법에 되어 있고 내화구조에도 예, 감점은 안 당할 것 같고요. 4번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에 설치 기준 2가지 주시오. 액체 위험물을 할 때는 불치민 재료에다가 적당한 경사를,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지휘 설비를 설치하랬죠. 위험물을 스며지지 못하는 재료. 연쇄료가 있는 외벽에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연쇄료 있는 외벽에 출입구에 뭘 설치하라? 자동 폐쇄시계, 갑종 방화문. 위에 거 법을 보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답을 길게 썼어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52번 가로 안에 알맞는 수치를 써라. 첫 번째,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게시 내용은, 2류 위험물은 제주도죠. 제 인고애들이 어디로 간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는 제외한 것은 주의, 화기 주의. 인화성 고체 제외하니까 화기 주의.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벽기, 바보는 뭐라고 하라고 이거요? 불연재료로서, 불연재료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하여는 연쇄 우려가 있는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연쇄 우려가 있는 외벽이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환기설비의 환기구는 지붕 또는 지상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에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기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법 규정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면 안 씁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류 함유하는 거,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 중 이류 빠진다 그랬어요. 제3류 위험물. 이거 지금 제조소예요. 운반 용기 아니고요. 주의하시라 했잖아요. 운반 용기가 아니고요. 운반 용기면 이류 위험물에 철막음이 있지만 제조소는 없다.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 엄금. 이류 위험물은 화기주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은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제4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그래서 얼마 전에 올리신 거 있었잖아요. 뭐 올렸더라? 제3류 위험물은 물기엄금이 다 들어가냐? 근데 황린을 제외하냐? 근데 법에 이거 제가 조금 단서 조항 달기가 뭐한 게 법 규정 좀 이따가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 텐데 법에서는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에 황린이 들어가 있어. 금수성 물질로 법에서는 취급한다고요. 이거 저로도 이거 답달기가 참 힘들어. 그 문제는 답달기가 좀 힘들어요. 어딜 보시냐면 자, 페이지 24페이지 9번을 한번 보세요. 9번 보시고 계세요? 9번에 법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냐?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랑 뒤에 조건이에요. 고체, 액체,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간성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10번을 보세요. 칼륨, 나트륨, 알키랄륨, 알킬리듐은 우리가 알고 있어. 뭐라고요? 준자연발화. 그래서 보호액소다가 저장한다. 기억나시죠? 물과 반응하면 폭발 반응한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황린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황린은 제9호 규정에 의해 9호 규정을 한번 보세요. 9호 규정은 뭐예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정하고 있다고. 황린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만약에 이거를 황린을 금수성 물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 문구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법조항에는 황린을 금수성 물질이라고 표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을 제외한 것을 물기엄금을 넣어야 되냐 하시는데 법 해석상은 물기엄금 황린을 물기엄금이라고 넣어야 돼요. 법 해석상은.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것까지 법을 봤겠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황린 나오면 물기엄금 표시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책에 거기도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 말고 위험물 기능장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래요. 예, 거기다 이거 법 원문 넣고 알아서 해석하시는데 해석상으로는 법 해석상으로는 황린도 물기엄금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예, 법 해석상은 황린도 물기엄금이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물기엄금은 황린을 빼시고 그냥 쓰시라고. 왜? 물속에 저장하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예, 괜히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 해석상과 시험 답이 좀 틀려요. 2번 벽, 기, 바, 보, 서, 개는 불연재료. 연소리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개구보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서 제6류 위험물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뭐 아스파트 등에 부식되지 않는 피부로 해라. 환기구는 여기서 말하는 환기구는 환기설비, 배출설비 다 마찬가지로 환기구라고 써요. 환기설비의 환기구, 배출설비의 배출구인데 굳이 구별 없으면 그냥 환기구라고 해서 그건 또 통용이 돼요. 아예 그냥 무조건 환기구가 나온다, 배출구가 나온다 그러면 2m 이상.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는 이런 모양을 얘기합니다. 중국집 식당 천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지금은 안 쓰죠. 예전에 보면 뭐예요? 연탄가스 배출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이게 연탄가스 배출기. 얘가 돌죠. 이렇게. 루프팬은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지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안에 가벼운 공기가 오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게 루프팬 방식. 저 소방 안하고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이
돌아가셨어. 높잖아요. 6m 미만이지만 높잖아. 이거 직원실 시키니까 안 하잖아요. 왜? 직원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 뭘 알아들어야지 얘네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루프펜 요거를 여기를 청소한다고 올라가서 죽었어. 전 지금도 보면 루프펜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회사 2달 있다가 문 닫았어요. 아, 대표가 죽었으니 뭐 회사가 운영이 돼요, 중소기업이. 요 루프펜이에요, 그게. 그 대표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몸조리 하시라고. 옥체를 보강하십시오. 옥체를. 예,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저도 소방점검 하는데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하게 저거 사람이 손 닿듯 말듯. 예, 그럼 사다리 갔다가 하는데 사다리가 닿듯 말듯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안전을 하는 사람, 안전을 위주로 점검하는 사람이 불안하게 점검을 하다가 사고 나면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 해요, 진짜. 예? 소방 점검하러 왔다가 사다리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해.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아까 질의하신 거 채광, 조명, 환기예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에 하여 채광, 조명,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채광 설비는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조건은 불연제로 하는데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래.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니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높이는 얼마예요? 2m예요. 그러니까 창을 설치하려면 어디 높이에다? 2m 위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예.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높이는 2m니까 그 2m 이상의 부분에. 다만 이때 채광 면적을 하면 최소 면적으로 해라. 최소. 그 다음에 조명 설비예요. 조명 설비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해라. 방폭 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폭발 방지 구조, 유입 안내본, 유입, 압력, 그 다음에 본질 안전. 이 하여튼 있어요. 저는 몰라도 돼.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방폭등. 여기서 방폭등 개념이, 저도 방폭등을 설치를 해봤는데, 방폭등 개념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땐 그거였어. 방폭이니까 외부에서 폭발이 생기면 얘가 터지지 말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폭발을 방지하니까 외부 폭발에 의해서 얘가 견디라는 내화의 그러니까 견딜래자의 구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폭은 외부의 가연성 증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면 이게 조명 설비가 스파크가 튀면, 조명 설비가 켜지면 그 스파크에서 터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터지는 걸 방지하려니까 안에 기름을 넣던가 아니면 안에 압력을 넣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가연성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공급을 구멍을 넣어주던가 하라는 얘기였다고. 이걸 공부하고 제가 인천에 위험물 회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 일하시는 분 계시죠? 세월호 터지고 나서 이제 위험물 시설 점검한다고 특별조사를 매일 나오는 거야, 매일.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건물에 근무하셨던 분. 구청에서 나와, 무슨 뭐 어린이집은 뭐 교육청에서 나와, 노동부에서 나와, 예, 그냥 막 나와. 그때 돈 번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때 빌딩 산 사람이 있어. 빌딩 산 사람. 소화기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소방이 소자도 모르는 놈들이 노동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업무가 그 업무가 아니잖아요. 교육청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지기하고 스프링클을 해도 교육 못하는, 구별 못하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뭘 점검해? 맨날 와가지고 소화기 없네요. 소화기 각 방마다 놓으세요. 소방법에는 각 방마다예요? 보행거리 20m마다잖아요. 대형은 30m고. 그러니까 그냥 소화기 업체가 소화기 주문을 감당을 못해. 그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방폭 나오니까. 그때 위험물 제조소에 나왔는데 무슨 뭐 어디에서 노동청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위험물 제조소에 유도등이 방폭 유도등 보셨어요? 방폭 유도등이 있어요. 방폭. 전등은 보셨죠? 전등. 방폭등. 유리로 돼가지고 유리로 해가지고 두꺼워요. 이렇게 커. 그 형광등이야. 예. 그 다음에 저기 방폭 스위치. 소방으로 오면 여기에 방폭 스위치하고 그 가스계 수동 조작함도 방폭용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방폭으로 하라냐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무슨 박스라 그러지? 조인트 박스.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조인트 박스를 뭐라 그러냐? 무슨 박스? 조인트 박스라고 하면 아시겠죠? 예, 정션 박스라고도 하고 조인트 박스. 이게 전선관 이렇게 오면 여기서 전선 이렇게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인하잖아요. 이거를 방폭으로 하라는 거야, 이거를.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방폭용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거는. 이거 방폭용으로 하래. 안 하면은 허가를 취소한대. 하도 주무셔서 제가 딴 얘기 했어요. 이제 주무실 때가 됐죠. 1번 방폭 등으로 해라. 두 번째 내화 내열 전선이라.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소방법 제 어디요? 옥내 소화전의 기준에 있는 내열 내화예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 내열 내화래라. 전면 스위치를 설치하려면 출입구 밖에다가 설치해라. 다만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구 바깥이 아니라 건물 안에다 넣을 수 있다. 요 조형 설명기. 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기준은 다음에 이라. 환기는 자연배기 방식이다.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가 만약에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을 하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다음에 크기로 해라.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기 설비, 채광 설비, 급유 설비 할게요. 조명 설비 할게요. (2m) 이상. 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창을 만들라는 게 창이에요. 창. 이때 창은 채광용 창이에요. 여기다가 창을 설치하려면 외벽에 뭐요? 망입유리를 설치하라. 요거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안에다가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조명 설비를. 조명 설비의 전선은 내열 내화예요. 내열 내화. 이 조명 설비에는 방폭 등으로 설치하고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그럼 여기다 제6류 위험물을 설치한 경우 방폭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6류 위험물은 가연성 가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하시면 6류 위험물은 산소 나오는데 벌써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는 건물 내에서 자연배기 환기 설비와 그 다음에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설비를 했으니까 열에 의해서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류는 제외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달면 스위치가 어디? 건물의 밖에 스위치예요. 다만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방폭용으로 스위치를 달아라.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여기 채광 조명 설비고, 요거는 하나는 환기, 하나는 배출로 할 겁니다. 배출일 땐 아예 70도씨로 암기를 하세요. 70도씨 미만. (70도씨) 미만이면 빨리 가연성 증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 설비를 합니다. 그럼 배출 설비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가 뭘 넣어라? 여기다가 환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배출 모터, 요거는 댐퍼.
굴곡진 부분이 없어야라.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얼마 이상이요? 2m 이상. 환기 설비에는 고정식 회전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을 설치해라. 배출 설비에는 배출구, 그다음에 방화 댐퍼와 배출기라고 하죠. 법에서는 배출기, 배출기로 할게요. 기를 설치해라. 그다음에 개미집 아세요? 개미. 요건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미집이에요. 개미가 땅속에다가 이렇게 막 집을 지어요. 그런데 개미집 중간에 보면 요렇게 언덕을 하나 만드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구멍을 하나 냅니다. 이렇게. 이유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뭐가 생긴다? 압력, 기압차가.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땅굴이 안 썩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집 구멍을 여러 개를 내요. 비가 와서 잠기더라도 매몰되면 다른 곳을 이용하려고. 자, 그러면 요게 기압차가 높은 게 낮아요? 환기가 잘 되겠어요? 낮은 곳이 환기가 잘 되겠어요? 이게 높은 것이 낮은 것이 높아야겠죠. 차이가. 그래야지 기압차가 많이 생기니까 공기가 자동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환기 설비는 건물 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6m 이하로 처마 높이를, 여기서 말하는 처마 높이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게 낮은 곳, 높은 곳. 기압차를 많이 발생시키려니까 낮은 곳이에요. 요게 낮은 곳. 그러면 배출 설비는 낮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왜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얘가 갑자기 돌아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돌아? 전역 방출 방식이냐? 국소냐? 그래서 종로상가에 가시면 낙원상가 밑에 보면 TV에도 나왔어요. 배추국을 판단 말이에요. 얼마에 판다고요? 2,000원. 배출 설비는 국소 방출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2,000원이라고 20배. 그래서 배출 설비는 배축국이니까 국소 방출 방식이 기준이다. 얘가 기준이에요. 몇 배? 20배. 근데 왜 전역으로 하냐? 자, 위험물을 자체를 구별을 하죠. 제조, 저장, 취급으로. 무엇 때문에 기준을 가봤어요? 제조소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 제조소 내에서도 전체가 다 위험하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도 위험물을 특히 다루는 곳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국소적으로 거기에다가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소가 기준이야. 근데 건물 전체 내에서 어디다 작업하는 줄 몰라. 즉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이 흘러가는 곳이야. 그럼 배관 어디가 새는지 모르니 그때는 전역으로 해라. 또 위험물의 특성상 작업 환경상 전역 배출 방식이 더 좋을 때는 전역으로 해라. 이때 전역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그러면 얘네들이 낮은 곳에 있으면 이 정도의 많은 양을 시간당이에요. 많은 양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바닥을 치고요. 뭐 와류가 생겨서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급기구에는 정전기를 발생을 방지하려니까 뭘 넣어라? 인화 방지망을 넣어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화 방지망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아니 빠져나가는 양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만큼의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정하느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바닥 면적은 얼마? 1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럼 150제곱미터 마다니까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150제곱미터 초과네. 초과. 마다니까 초과. 법 규정에 150제곱미터 급기구의 면적 아니고 150제곱미터 이상 맞네. 이상. 이상일 때는 800제곱센티미터.
800제곱센티미터라니까 이것도 이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1m, 여기가 0.8m 정도의 급기구를 해라. 그릴을 얘기합니다. 그릴.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면, 바닥 면적이 작아지면 그만큼 공기량도 작아지니 많은 양의 공기량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방해라는 얘기예요. 왜?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는 양만큼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법 규정에 120에 150, 90에 120, 90에 120이 아니고 90에, 맞네. 100, 거꾸로 하니까 150, 120, 90, 6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여기가 60, 밑에 거 하나 빠지면 되겠네. 그 다음 60. 그럼 얘는 15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여기는 미만이 되겠고요. 요거 다 미만이죠. 그래서 처음 것만 200을 빼고 나머지는 150 빼요. 600, 450, 300에 150. 이거는 뭐다? 급기구 면적.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요 정도, 부연 설명 들어가고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급기구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 바닥 면적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150, 120, 90, 60. 아까 거는 거꾸로 썼고 미만이고요. 미만이니까 여긴 이상이다. 바닥 면적별 급기구 면적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환기 설비는 급기구는 어디에 낮은 곳 가는 눈에 그리로 된 이나 방지망을 설치하라. 이때 환기구는 지붕 또는 지상으로부터 얼마 2m 이상의 높이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루프 팬 방식으로 설치하라.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서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곳에는 채광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그거 설명드렸고, 다만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으로 배출하는 배출 설비를 설치해라. 70도씨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배출 설비의 기준은 뭐냐? 배출 설비란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하러 요구하는 건축물의 증기나 미분을 5개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배출 설비는 기본은 국소 방출 배출국 2,000원. 다만 다음 각 항목의 하나의 경우에는 전역 방식으로 해라. 전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배관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를 몰라. 거기는 그리고 작업을 안 해. 이럴 때는 전역으로 해라.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의 장소에 대한 분포 등의 조건으로서 국소보다는 전역이 더 효과가 있을 때는 전역으로 해라. 이때 배출 설비는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배출하라. 강제로 기계식 배출을 해라. 배출 능력은 국소 방출 기준으로 하니까 국소 방출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20배 이상으로 해라. 다만 전역 방출 방식의 경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보다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출 설비의 급기구 배출구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의하라. 암기하셔야 되고 부분이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게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하망지망을 설치하고, 배출구는 지상으로부터 얼마 2m 이상 설치하되 연수에 어려움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여기요 닥트,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에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여기요 방화 댐퍼를 설치해라. 지금 가로쳐지는 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배풍기, 배출 닥트, 후드. 요 배출 닥트가 화재 시 어디야? 관통하는 부분. 연수에 우려가 없는 장소를 연수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관통하는 경우, 즉 외벽에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라. 자,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라. 즉 압력이 좀 대기압 이상으로 너무 높지 않게 해줘라.
그래서 그림 설명 드렸고요. 53번 문제부터 보시죠. 다음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의 그 바닥에 공작물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서 차광이 한번 나옵니다.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위험물을 지정하지 않았어. 위험물을 지정하면 채광으로 생각하세요. 위험물을 지정하지 않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 공장소에 대한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광이나 차광 아니 잠깐만요. 이거 차광이 아니고 채광이야. 채광. 이거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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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수정 안 했나? 인쇄할 때? 예, 채광이에요. 채광. 이거 수정해준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채광이에요. 채광. 자, 위험물은 습도니까 뭐겠어요? 온도계. 그 다음에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온도니까 온도계, 습도니까 습도계, 압력이니까 압력계. 위험물을 무슨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무엇으로부터 노출되냐.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잠깐만요. 아니요, 다시 정정할게요. 예. 제가 또 요게 채광하고 차광이 되게 헷갈려요. 차광이에요, 법에. 차광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채광을 했다가 차광으로 바꾼 거를 순간 헷갈렸어요. 차광.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광. 법 어디에 있냐면 법은 별표 18에 보면 별표 18에 제조소 등의 위험물 취급의 제1항의 7호에 있어요. 환기설비, 배출설비만 끝내고 좀 쉬죠. 예. 제조소의 배출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국소 방식과 전업 방출 방식의 배출 능력. 국소는 배출국 1시간당 배출 장소의 용적의 20배. 전업 배출 방식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 얼마?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배출 설비 자체를 하여야 하는 장소, 온도 조건이 아니라 요건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 기준이고요. 배출 설비 설치 장소예요. 그래서 작업장이 어디냐?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요거 70도씨로 하시면 안 되고 70도씨 미만이면은 반드시 배출 설비를 하라는 얘기고 70도씨 이상이건 미만이건 내가 환기 설비 안 하고 배출 설비 할 수 있어요. 법에 조금 이해를 하세요. 환기 설비를 하건 배출 설비를 하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거는 70도씨 미만일 경우는 배출 설비를 하라는 얘기였고 배출 설비를 해야 될 것은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법에는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업 배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배관 이음으로 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구조, 작업 특성상, 작업 장소의 분포상 전역 배출 방식이 더 유효할 때, 효과적일 때 전역으로 해라. 55번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제조소, 건축물의 배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배출 능력은 시간당 얼마가 되느냐. 단 전역 배출 방식이 아닙니까? 국소고요. 국소는 최적의 용적의 20배.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시면 최적이 나올 거죠. 요거의 20배.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예. 3840. 배출 설비 설치 기준은 5가지를 쓰시오. 배출 설비는 국소 방출을 해라. 만약에 설치할 때는 배출기, 덕트, 후드 등으로 이용하여 예, 기계식 배출을 해라. 시간당 배출 찬수 용적은 20배 이상으로 하되 전역 배출 방식은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에 분류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하고 지상으로서 2m 이상의 다만 연소액을 얻는 장소에 설치하되 연소액을 얻는 부분은 배출 덕트에 뭘 설치하라? 방화 댐퍼를 설치해라.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라.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회니까 37회니까 화재 안전 기준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지금은 저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이게 2005년 정도 기준으로 나눠질 거예요. 제가 합격생 수까지 넣어놨나? 제일 앞쪽에 한번 보시면 2005년이 아니고 2008년도 기준이네. 2007년도에 제일 앞쪽에 여기 파트 1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요령이야.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 보세요. 아래서부터 1989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2001년도에 실기 합격자 수가 6명, 2002년도에 13명, 2003년도에 17명,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 87명, 26명, 67명, 62명, 2009년도부터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지금은 1년에 3000명, 3500명 정도 나와요. 자, 이것도 요령이란 말이에요. 시험 채점 하시는 사람이 없어. 얼마 똑같은 돈 28,000원을 받고 채점을 하는데 예, 채점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단 말이에요. 100명 것도 안 돼요. 채점 그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은 채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수천 명이니까 가로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요즘 추세는 가로치기가 많이 나와요. 채점자들 인건비도 계산해야 되잖아. 경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사 1, 2차, 2차 나눈 것도 몇 년 걸렸다니까요. 돈 10,000원 받고 1차, 2차 채점해 주던 거를 1차, 2차 나누면서 15,000원, 18,000원 늘렸고, 저기, 소방안전 교육사도 시험 볼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거야. 소방안전 교육사가 1차, 2차 시험비가 합쳐서 30,000원이었어요. 1차를 보건 2차를 보건 3차 면접까지 있는데 30,000원이었어. 그래서 지금 분리해놨어. 1차 30,000원, 2차 30,000원. 시장경제 논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 문제 패턴도 바뀌어요. 57번 보겠습니다. 환기설비 급기구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보다 한 개 이상으로 하되 그 바닥 면적의 크기는 얼마?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해라. 58번 환기설비 급기구는 바닥 면적이 121대 얼마 이상으로 되냐? 이거 암기하시라 그랬죠? 121대니까 여기 이상이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이에요. 600.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 위험물 파트가 희한한 게 기능사가 있고요. 산업기사가 있고요. 기능장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이 필기와 실기의 시험 범위가 다 똑같아. 왜 똑같아요? 모든 기능장 기능 시험은 필기는 이론이고요. 실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험물은 작업 시험을 보면 시험 보다가 팔 하나 날아가고 시험 보다가 다리 하나 날아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실기적으로 못 내고 이론 문제만 내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똑같아. 이 6개가 시험이 똑같아. 얘 1년에 5번 봐요. 산업기사 1년에 4번 봐요. 1년에 2번 봐요. 이게 지금 몇 년째? 40년째 시험을 보고 있어.
시험 문제가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내일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위험물이 특히나 10배 이하, 10배 초과,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하는 시험 문제가 위험물이에요. 특히나 위험물이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120에서 150 미만일 때, 여기서 120 이상이었다. 59번 보시죠. 바닥에 대한 설명이다. 둘레의 바닥의 높이는 기본이 0.15, 턱이요 0.15, 그 다음에 턱이 0.2가 있고 0.1 있었죠. 0.2는 펌프 전용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펌프 전용실, 펌프실이라고 가시면 되고, 0.1은 주유 취급소의 펌프실, 주유 취급소의 펌프실과 배합실, 일반 취급소의 판매 취급소의 배합실이 0.1이에요. 나머지는 다 0.15.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해야 된다.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위험물의 온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무슨 설비, 집유 설비에 뭘 설치하라. 조건이 20도씨에서 100g에 용해된 양이 1g 미만인 비수용성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5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관한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바닥의 높이는, 턱은 높이는 0.15m 이상, 적당한 경사를 지게, 낮게 경사지게, 집유 설비를 설치하고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화단진 기준 관리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절대로 기술사 본 사람이 관리사 보기가 힘들어요. 기술사 따면은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이거 다 압축해서 쓰시거든요. 포인트만. 근데 관리사는 그렇게 쓰시기 연습하시면 안 된다고.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마세요. 61번부터 좀 쉬죠.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이. 필해 설비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한 문제니까 가시죠. 필해 설비에 대해 답하시오. 필해침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필해침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다. 필해침 설치 대상의 위험물을 쓰시오. 필해침은 제6류 위험물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입니다. 자, 필해 설비 한번 내용 보시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N은 필해침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필해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 중에서 제6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필해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필해침은 한국표준산업 기준에 맞는 필해 설비를 규준해라. 이것도 좀 웃겨요. 필해침에 대한 것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래. 전기기술인법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거 위험물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 배가 10배, 100배 중에서 필해 설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10배. 이것도 제자란 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